예,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최근 5년간 보면은요, 매회 2문제씩 나와갔고요, 평균 출제 문항수 정말 2문제입니다. 아주 꾸준히 그렇게 나왔는데요. 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사,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비교 문제가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의 경우 미국과 영국의 역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 우리가 뭐 시본 보고서부터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죠. 예,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시대 인보관행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이 출제 범위다. 그렇게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거가 이제 뭐 최근 5년 거 봤더니 한 6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 관련해 갖고 한 4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지만 그 안에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툭툭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잘 알아보는가? 그래서 틀린 답들을 잘 찾아내는가?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이 이제 이 챕터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특히 뭐 2000년대의 어떤 흐름 같은 거는 사회복지 행정론의 역사 파트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뭐 어느 과목이든 꼭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차리시는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2회 요 바로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1번 향약은 주민교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식인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교재에서도 배웠지만 향약은 이제 지식인들의 어떤 협동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걸 제시하고 그래서 규범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향약하면 뭐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퇴계 이항이나 율곡 이의에 의해서도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우는 뭐 덕업상권, 과실상교, 환난상률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자치적인 협동 조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가 보다 도덕성을 유지할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율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맞았고요. 이번에 2번 오가통 제도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인보제도이다. 이게 틀린 것으로서의 답이죠. 예,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오가통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서 배울 때 일종의 지자체의 초기 모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5가구나 많게는 10가구 정도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마을 행정조직으로 서로 연대해서 돌보도록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인보상조, 연대적 책임 이런 거 강조된 제도다 그랬는데요. 일제강점기 최초가 아니라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자료를 찾아보면 조선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이전이지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 3번 메리놀스에 의해 반열방이 설립되었다. 요거는 맞아요. 이제 우리가 반열방 하면은 이제 1906년 원산에서 이제 반열방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인보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메리 놀스에 의해서 1906년이고요. 그 다음에 태화 여자관은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1921년.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놓고 봐야 되는 거 맞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인보관 형태로는 태화 여자관을 삼고 있고요. 반열방도 인보관 형태로 더 연도가 빠르지 않나요 하는데 원산은 또 이북이고요. 이게 뭐 지금 역사적 사료를 가서 뭐 검증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뭐 사회복지관 뭐 인보관 하면은 여러분들이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5번 농촌 새마을 운동에서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예,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뭐 소득 증대, 환경 개선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되어 갔고요. 도시의 뭐 의식 개선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해서 이제
좀 지속성을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정답은 46%이고요. 지금 그 조금 분산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정도 나온 어떤 내용들, 특히 뭐 향약, 오가통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예, 뭐 오가통에 대해서 뭐 어떤 자료들은 일종의 지자체의 초기 모습이다 이런 표현들도 쓰니까 그런 것도 같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2번 문제인데요. 영국에 관한 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걸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자선조직협회는 물론 인도주의, 박애주의 영향도 받았지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통제적 성격이 있었죠. 예. 사회통제적 성격. 예, 그래서 도움을 주기는 하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맞았고요. 2번 토인비 홀은 사무엘 베케트 목사가 설립한 인보관이다. 맞죠? 토인비 홀 하면 뭐 영국의 최초의 인보관 너무나 유명하죠. 1884년. 최초니까 예, 좀 의미 있게 두시고요. 3번 헐하우스는 제인 아담스에 의해 설립되었다. 요 문장 자체는 맞아요. 근데 영국이지 얘는 뭐예요? 미국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는 팩트는 맞아요. 제인 아담스가 헐하우스를 설립한 건 맞는데 이건 미국 얘기고 문제의 범주는 영국에 대한 거니까 틀린 건 3번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헐하우스가 사실은 1889년에 시카고에 세워지는데 이게 워낙 유명합니다. 제인 아담스는 또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래서 워낙 유명하니까 자꾸자꾸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헐하우스, 제인 아담스 이거는 뭐예요? 바로 미국이죠. 예, 그래서 여기 틀린 거고요. 4번 시본 보고서 나오네요. 시본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협력과 통합을 제안하였다. 맞아요.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의 역사와 관련돼서 시본 보고서는 뭐 빼놓고 갈 수가 없죠. 1968년도의 리포트이고요. 이 시본 리포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사회 서비스의 협력과 통합에서 모든 여러 파트에 분산된 어떤 사회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기구 Social Service Department라는 SSD를 만들고 하나의 기구를 이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 이제 인구 얼마에서 얼마까지 뭐 지역 에어리어 오피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하도록 한 그걸 제안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예, 지역사회 보호와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 예, 그리피스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988년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죠. 예, 그리고 어때요? 지방정부의 책임을 1차적인 책임은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다라고 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지방정부는 이제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구매자이고 조정자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아주 보고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보수주의 정책하고도 상당히 많이 맞물리는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44%입니다. 이걸 통해서 적어도 이제 영국의 지역복지 역사하려면 뭐 자선조직회, 뭐 인보관도 좀 연결해서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최초자 들어가는 뭐 토인비홀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의 역사와 관련돼서는 굵직굵직한 리포트, 어떤 리포트들이 언제 있었으면 그것들의 핵심 내용은 뭔가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도 봤고요. 이번에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우리나라 역사예요. 예.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연대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주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연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느냐 그거예요. 1960년대 지역자활센터 설치 운영 말이 안 되죠. 지역자활센터가 설치가 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2000년대에
돼야죠. 예,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 설치 운영은 2000년대이고요. 자활후견기관을 지역 자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와 관련돼서 60년대에는 뭐 이 자활 용어가 나올 수가 없는 적이고요. 이제 자활 용어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고 이제 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최저생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자활, 자립 얘기하면서 자활센터가 설치되죠. 그래서 이거는 2000년대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1970년대 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 이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1983년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내용에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바로 어떤 게 들어가냐?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70년대이지만 요 내용은 83년도 개정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1980년대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아이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희망복지 지원단은 뭐죠? 바로 통합 사례관리인데요. 2012년 이제 이 통합 사례 관리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죠. 희망복지 지원단 정말 인용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 관련된 대표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하죠? 시, 군, 구 단위에 설치하죠. 요거까지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4번 199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이거는 맞죠. 예,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99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고요. 이제 이거 여기서는 지금 설치 운영이니까 92년도니까 90년대 맞았고 좀 더 추가 설명드리면 2010년에 되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렇게 갖고 부설로 따로 있다가 이제 2010년 되면 사회복지관 사업 안에 흡수 통합됩니다. 그 내용까지 좀 알아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설치 운영은 92년이니까 90년대 맞았죠. 2010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설치 운영했는데요. 2010년 아니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한 거는 2004년부터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무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하게 되고요. 이 시범사업을.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하면 또 같이 곁따라 늘 잘 나오는 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인데요. 보건복지사무소 이거하고 관련해서 같이 좀 보시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했단 말이에요. 예, 요거는 이거보다 먼저예요. 1995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서 1999년까지 그래서 나온 김에 요것도 같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고요. 정답률은 55%.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역사적 팩트와 관련된 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탁탁 물어보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요 정도는 알고 가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실전에서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 좀 틀려도 실전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걸 조금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회 문제입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중복구호 방지를 위해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맞죠? 자선조직협회 COS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뭐 개별사회 사업의 기초가 되었다라거나 뭐 우회방문원의 뭐 교정적 복지활동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뿐만 아니라 행정적 의미에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자선단체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난립해서 일하다 보니까 중복이 나타나고 누락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자원의 낭비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행정적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구호 방지라는 그런 욕구 있었어요. 맞았고요. 2번 1884년 토인비홀이 설립되었다. 맞죠? 이게 이제 영국 최초의 인보관이잖아요. 예, 요 정도
정도는 연도도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맞죠? 예, 그래서 1959년에 이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법률적 규정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버트 보고서는 헐하우스 건립의 기초가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버트 보고서는 1971년에 이제 시범보고서 다음으로 나온 지역사회 보호 관련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중요하게 이제 좀 갖는 내용적 의미는 뭐냐면 인포멀 섹터, 비공식 영역, 비공식 영역도 사회 서비스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 친족, 이웃, 친구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비공식 인포멀 섹터의 영역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한 보고서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 그 얘기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틀린 건 헐하우스는 뭐예요? 이건 미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하버트 보고서의 의미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는 1988년도 보고서예요. 지역사회 보호의 1차적 책임 주체가 지방정부임을 강조한 보고서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정부는 그 다음 얘기까지 아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아니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이고 조정하는 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거 꼭 같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56% 어떤 면에서는 헐하우스 나오면 혹 다른 내용을 몰라도 되게 아이고 이거 미국 얘기인데 너무 생뚱맞잖아. 좀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외우셔야지 계속 휘말리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20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한 3개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네요. 지역복지에서 중요한 역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 건립이 의무화됐다. 예, 이거는 1989년입니다. 예, 이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989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해서 영구임대 단지 안에는 그 영구임대 그 단지의 그 세대 규모 수에 맞게끔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걸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관련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이에요. 1989년이고요. 지역복지 역사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복지에서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대표기관이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됐대요. 보장협의체로 바뀐 건 몇 년이에요? 2015년이죠. 예, 이거 정확히 읽으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도 연도를 적었고요.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1999년.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의 책임성. 예, 그래서 국기법은 말 그대로 시혜가 아니라 이제 권리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인정받게 된 아주 의의가 큰 법이죠. 자,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억, 디귿, 니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63% 됐는데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하면 정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는데 지역복지에서는 어때요? 이 정도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봤고요. 뭐 국기법의 의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제론에서 너무나 많이 다뤘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법이죠. 예,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영국 얘기네요.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보호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맞죠? 예, 그래서 바로 대규모 시설, 거주시설 보호로부터 이제 탈시설화 이런 것들 나오고 정상화 개념 나오면서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이 이루어졌죠.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았고요. 2번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대규모 시설에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와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사상이 같이 들어간 거죠. 2번, 자선조직협회 COS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진화론의 적자생존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부자는 적갑계층이라고 봤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부적합계층으로 봤어요.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개인 탓을 했고, 빈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던 거지요. 예,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 지역사회보호,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라니요. 말이 안 되죠. 틀린 것은 3번이죠.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면서 이제 뭐예요? 민간 너희도 같이 참여해. 비공식 영역, 가족, 친족, 이웃, 친구, 인포멀 섹터 같이 해야 돼. 이런 말들이 이제 되게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민간과 비공식 역할이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됐죠.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3번이 틀린 것으로서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예, 이거 맞고요. 이거는 아까 몇 번입니까? 4번에서도 관련 지문이 거의 유사한 게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그리피스 보고서 1988년에 이 보고서에서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지금 보니까 영국과 관련된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나오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최근 5년 걸 풀다 보면 역사적 내용들은 많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추려서 이 정도는 좀 반드시 알라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면서 비공식 영역의 활성화, 중요성, 민간 참여, 민영화 이런 건 뭐 더 강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것들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지역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번.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예, 일단 새마을운동은 CD이고요. 이제 UN의 뭐 권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역사회 개발, CD, Community Development에 속해요. 예, 그리고 정부 주도적.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주도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촉진시켰다. 맞죠?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 생각되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요. 예. 그래서 뒤에 가면 사회복지관 관련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3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이것도 맞죠.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읍면동 하면은 최일선, 행정의 최일선 라인이잖아요. 저 아래. 예, 그래서 바로 이 최일선을 복지의 어떤 허브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예. 밀착형 복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예요? 복지사각지대 이런 틈새가 발생했을 때 빨리 알아차리겠다, 빨리 이 발굴들을 해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나오면 되게 관련돼서 딸려오는 그 표현들이 생활 밀착형, 뭐 복지사각지대의 뭐 선제적 발굴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딸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이거 완전히 틀렸죠. 예, 여러분 보장협의체가 복지협의체로 바뀐 게 아니라 복지협의체가 뭘로 바뀐 거예요? 보장협의체로 바뀐 거잖아요. 예, 이거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행정론에서도 이런 문장 쓰일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련법까지 좀 같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복지협의체는
예, 이거는 뭐 되게 이거 조금 저기 계속 반복되니까요. 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뭘로 바뀐 거죠? 뭘로 바뀌었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의체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보장, 복지, 이 용어 복지협의체. 그리고 이거는 관련법이 2003년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내용에 근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장협의체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이 바뀝니다. 예, 그 뭐 되게 긴 법인데, 그 관련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뭐 이 관련 법률이 있어요. 예, 이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2015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률도 달라지고 사회복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관련법도 바뀌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체된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간 거니까 얘가 틀렸다라는 거죠. 이 내용 진짜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행정론에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했다. 맞았죠? 이거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국기법은 1999년도에 이제 제정되고 2000년대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 국기법에 의해서 되게 그 목적이 뭐예요? 최저생활 보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가 목적으로 했던 건 국기법 자체가 최저생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자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자활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바로 이 법이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냐면 조건부 수급자, 예,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예. 노동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반드시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법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했다는 말은 맞는 문장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60%의 정답률 보이고, 이 4번 지문 말 바꿔서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역복지라 하더라도 법제론의 국기법 너무 중요하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푸시면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여러분들하고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영국인데요.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1번, 헐하우스는 빈민들의 도덕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헐하우스는 미국 얘기인데 왜 자꾸 나올까요? 이것들은 이제 조금 너무 반복적이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데 이건 미국 얘기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예, 그래서 영국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예, 2번, 우회방문단은 COS의 우회방문은 프렌들리 비지터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다? 아니죠. 우회방문원이 이제 했던 어떤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서 돕기는 했지만 어떤 태도? 교정적 온정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정적 태도가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고 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진화론에 근거한 박애주의, 인도주의도 갖고 갔지만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 통제적 어떤, 그다음에 빈곤자의 개인 책임,
이런 것들을 갖고 갔기 때문에 교정적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비판하거나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라 교정적 태도. 아우 가난한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우 불결하니까 질병에 잘 걸리죠. 이런 태도를 갖고 중상류층 여성들이 도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봤을 때는 너무 교정적이고 우월감을 갖고 도운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 사회 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던 거는 이건 오히려 인보관의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보관이 바로 reform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인보관 이념은 우회방문한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인보관의 민주주의나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은 우회방문원의 기반이 된 게 아니죠. 우회방문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태도? 교정적 태도, 다소의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갖고 갔다니까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한계를 지적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2번, 3번 지문은 COS의 우회방문원하고 인보관의 접근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확히 압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개혁을 단행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존슨 행정부 빈곤과의 전쟁 이건 미국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5번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그리피스 보고서가 1988년이니까 80년대 맞고요.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맞죠? 그래서 그리피스 보고서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 복지다원주의 관련해서 어떤 거죠? 바로 복지의 공급 주체는 하나가 아니야. 복지의 공급 주체는 하나가 아니야.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참여에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 또 그다음에 비공식적 영역도 들어와. 인포멀 섹터도 들어와. 이런 식으로 복지의 공급 주체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고서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5번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과 관련해서는 이 각각의 보고서들의 주 핵심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0년대의 신보수주의와 그리피스 보고서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61%, 5번이고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2장의 기출 포인트에서 영국의 역사에서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섞여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1번, 4번은 다 미국의 역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탁탁 이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빨리 빼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먼저 빼버리는 작업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1970년대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 아니죠. 70년대 아닙니다. 예,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은 일단은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생긴 거. 재가복지 봉사센터 센터가 생기고 한 거는 1992년이고요. 예. 그래서 70년대하고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에 재가복지에 대한 어떤, 모색을, 그러니까, 이런 재가복지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걸 얘기한 건 1980년대부터 얘기는 돼요. 도입이니까. 이때부터 얘기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에요. 노인복지 쪽에서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나타나고요. 노인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노인에게 방문을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이런 거에서 이제 재가복지의 가능성들을 이제 시작을 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복지에서 CBR 사업이라 그래요. 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해갖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활. 이 CBR이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외딴 곳에 분리 수용되는 게 아니라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에서 CBR 사업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재가복지의 가능성들을 이제 도입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이때 80년대부터 갖게 되고 이제 재가복지 봉사센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는 이제 1992년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90년대 공동모금제도 실시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이 공동모금과 관련돼서는 뭐 법제론에서도 배우시고 했겠지만 지역복지에도 좀 나오죠. 1998년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이제 되고요. 97년도에 제정되고 1998년도에 공동모금법 시행. 그 다음에 99년도가 되면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가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에서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뀝니다. 아무튼 뭐예요? 90년대죠. 그래서 맞았고요. 2000년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법제화 맞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여기서 보시면 2000년대인데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 옳은 것 고르는 거죠. 니은, 디귿.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4%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온 김에 재가복지의 도입과 관련된 요 초창기 모습도 조금 같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나왔을 때 조금 같이 연관 설명을 하고 가고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1번,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했는데요. 정부의 책임성 강화 이건 맞는데 국기법이 근데 어때요? 시행 2001년이 아니고 199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0년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2번 2007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자활공동체가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내용 틀리죠. 자활공동체는요. 국기법에 기초한 거죠. 예, 근거법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용 구축 이거는 맞죠. 이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용 구축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전달체계 개편이 아주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정보 전달체계의 아주 중요한 수건 사업을 이루기 시작한 게 바로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되게 의미가 크고요. 예, 그래서 2010년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거는 뭐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연도고요. 이후에 2013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완전 개통되고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죠. 자, 그래서 옳은 건 3번이고요. 4번 2015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했는데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2012년이죠.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 유난히 이 연도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5번 2018년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는 행복센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018년이 아니다라는 거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틀렸고 맞는 건 그래서 3번이고 63%다 그랬어요. 자,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지금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거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2012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6년과 관련된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이 정도는 이제 반드시 또 외워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3장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영국 위주로 문제가 나왔고요. 예, 우리나라 문제가 최근 5년간 6문제로 좀 더 나오고 영국계 4문제 나왔다인데 영국과 안에 미국의 역사가 그냥 툭툭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하나의 특성이다. 이런 것들 조금 아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